그래서 이 친구랑 저도 대화를 해봤더니 삼촌 저는 빨리 돈을 벌 거예요. 왜? 내 동생들을 챙겨야 되고 내 할머니가 나이가 먹어서 아프니까 챙겨야 되고 내 엄마를 챙겨야 되고 13살이 할 수 있는 대답지가 아닌데 내 딸은 너무 대단해. 벌써 돈 벌 생각이 있어. 벌써 경제관념이 있어. 벌써 저런 거야. 이 착각 속에 살더라고요. 10살은 10살 다워야 되고요. 15살은 15살 다워야 되고요. 20살은 20살 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국면함의 변도령입니다. 또 이제 이런 또 점집에 또 많은 또 어머니분들께서 많이 오시죠.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실 텐데 어떻게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을 여쭤보러 오시죠. 당연히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시험에 합격할까요? 잘 될까요? 여기에 대한 예시점은 저는 감독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얘기를 뭐냐면요, 감독님.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내담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유산되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임신 쉽지가 않대요. 이게 특히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 코로나 걸린 이후에 굉장히 이게 급격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관을 많이 권해서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죠? 시험관 특성상 쌍둥이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삼쌍둥이, 뭐 그냥 쌍둥이. 네. 감독님도 이제 삼쌍둥이 아버님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쌍둥이라고 다 사주가 같나? 사주는 같죠. 근데 성향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삶도 달라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80% 성향적인 건 맞으나 20%는 신에서 채워간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될까요? 이제 무속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명다리를 올려라, 아기를 위해 빌어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 거두절미 전 치우고요. 오늘 정말 심리적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냐에 대한 질문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사주가 큰 경우. 이건 무엇이냐? 누가 봐도 부모가 조금 강하고 사회적으로다가 내가 성격도 있고 특히 어머님 분들이 여자분들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성격도 있고 진취적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얘기합니다. 첫 번째,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가 자라질 못한다. 결국 우두머리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나이가 먹더라도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식이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문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 자식이 다 같지 않아요. 사주가 약한 자식은요 분명 그렇게 키워야 돼요. 왜? 부모가 잘 포장해서 잘 가꿔서 예쁘게 닦아서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타고날 때부터 사주가 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의 사주가 큰지 자식의 사주가 큰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식이 감당이 안 돼요라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대요. 저는 그럴 때 꼭 이 얘기를 해드려요. 자식의 생각을 들어보셨나요? 자식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라는 대답을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요즘 게임 캐릭터를 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는데 감독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는데 내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상담을 해서 자식의 사주가 크다라고 나왔을 때는요, 자식의 사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서 자식이 알아서 잘 할 수 있게끔 길을 깔아줘야 돼요. 무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주가 큰 자식들은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 나는 뭐 취미가 있다, 난 아니면 노는 걸 잘한다, 거기에 맞는 직업의 방향을 부모가 제시를 해서 깔아줘야 되는데 부모는 무작정 부모가 생각한 너는 선생님이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정해버리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부모의 사주보다 자식의 사주가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식들이 책임감이 무진장 강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짤막하게 들게요. 제 이제 친한 누나가 울면서 고민 상담을 저번 주에 하더라고요. 부부가 별거 중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매일 일에 지쳐 살고
이 딸이 있는데 딸이 동생과 조카 2명, 이 네 식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사는데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고 자기가 장남 노릇 장녀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당연히, 할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너가 나이가 있으니까 너가 동생들 이해해야 돼. 너가 가장 큰 어른이야. 너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딸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왔어요. 딸이 세상에 대한 압박감, 지금 13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돈을 벌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고 내 식구를 챙겨야 되고, 이 책임감, 중압감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으로 나왔어요. 13살. 네. 그래서 이 친구랑 저도 대화를 해봤더니, 삼촌, 저는 빨리 돈을 벌 거예요. 왜? 내 동생들을 챙겨야 되고, 내 할머니가 나이가 먹어서 아프니까 챙겨야 되고, 내 엄마를 챙겨야 되고. 13살이 할 수 있는 대답지가 아닌데, 내 딸은 너무 대단해. 벌써 돈 벌 생각이 있어. 벌써 경제관념이 있어. 벌써 저런 거야. 이 착각 속에 살더라고요. 10살은 10살 다워야 되고요. 15살은 15살 다워야 되고요. 20살은 20살 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사주가 자식보다 약한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끌어안으면서 자식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산 친구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성인이 됐는데 나에게 제시를 해주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점사를 많이 보러 오세요. 이 문제점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시절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점사의 내용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거를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이 내 자식이라는 건요, 하나의 인격체이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 존재인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 내가 케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좀 유념하시고 자식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콘텐츠로 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살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